안녕하세요. 네, 성남 트럭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피곤해서 영상 한번 켜봅니다. 저는 뭐 영상을 막 찍죠. 그냥 뭐 편집도 막 하고. 피곤하네요. 아까 상차제에서 잤는데도 피곤하네. 지금은 11시 23시 26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울산으로 겁내 내려가고 있어요. 네, 약간 피곤해서 또 이렇게 주저리 떠들라고 또 이렇게 영상을 켜봅니다. 이게 혼자 이렇게 떠들어도 잠이 깹니다. 확실히 떠들면 졸음운전을 안 해요. 오늘은 뭐랄까, 저도 차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이 한국 시장은, 그러니까 물동량이 제일 많은 게 이제 10발인데, 이제 지금의 10발이는 이제 5톤이죠. 5톤 축차가 이제 거의 10발이 역할을 하는데, 다들 증톤을 많이 해서 다 10톤씩 내죠. 9.5톤이나 10톤이나. 요때 있는 차들이 이제 물동량이 제일 많아요. 움직이는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또 쿠팡이 막 어마어마하게 공룡이 돼버려서, 지금은 이제 쿠팡 없이는 이제 화물차 기사들 이제 먹고 살기 힘들죠. 그렇다고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차종이 무엇이냐.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고, 이제 조금 뭐랄까, 경기가 좀 살아나면 원쓰리나 투쓰리나 이런 것도 상관없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저도 원투를 끌고 다니고 있지만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 중량에 대한 아쉬움이겠죠. 약간. 근데 그 빈도가 막 엄청 많냐, 냉정하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제게 만트럭 TGM 320인데 제가 320마력입니다. 엄청 지금 뭐 버겁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코를 잡을 때 약간의 중량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무거운 것들은 못 실으니까. 그리고 조금 저기한 거 신는다고 해도 약간 중량이 좀 나가면 약간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하면은 원쓰리나 이제 투쓰리로 가야 되는데, 제가 주력으로 나른 것들이 5톤 6톤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콜 한탕 때문에 원쓰리나 투쓰리로 가야 되느냐. 그럼 가성비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또 맞지가 않죠. 그게 참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딱 내 입맛에 맞는 게 없어요. 딱이 요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요런 게 없습니다. 좀 과하면 좀 남고, 조금 못하게 하면 약간 부족한 듯 하고. 저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는 것도 항상 내 입맛에 딱 맞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차종도, 참 화물차 차종도 참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부스를 제가 까는 건 아닌데, 어제하고 오늘까지요. 어제도 아니고 거의 오늘이구나. 이게 퍼지는 게 너무 많아요. 퍼지는 게. 그러니까 노부스는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도 관리를 잘해도 이쪽 에어간이나 배선 쪽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오늘 아까 그 센터에서 하차지에서 만난 사장님도 크러치가 안 밟혀가지고 하차 대기줄에 서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차 퍼졌다고 앞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비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노부스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차에 제가 예전에 그 노부스를 끌어봤거든요. 또 뭐 현대 메가도 끌어봤고요. 신경 정말 많이 써야 됩니다. 노부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전선이 경화가 돼가지고 전선이 딱딱 부러져요. 이게 이렇게 유연성 있게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러집니다. 전선이 딱딱하게 경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배선들 빨리빨리 찾아서 교체하고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주저리 떨어다 보니까 약간 졸린 게 약간 가시고 있네요. 좀 아까는 많이 졸렸어요. 근데 내가 상차제에서 푹 잤거든요. 지게차 기사님이 깨워줘가지고 일어났는데 요새 좀 이상하게, 이게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약간 나른해요. 피곤한 게 아니라 좀 나른합니다, 몸이. 그리고 이제 또 이 화물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하고 이 화물에 접근을 했으면 하는데, 저는 뭐 오랄 보고 뭐고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이쪽으로 이제 화물업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할 게 없어서 막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쉽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 화물업 쪽에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고단한 직업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쪽 운수업이, 이 화물업이 뭐 되게 쉽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게 접근성이 이게 용이하니까 뭐 운전만 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니까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버텨내기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정말 힘이 드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이 트럭커입니다. 여러분들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계획도 짜고. 근데 맨 처음에 초보분들이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초보분들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초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서 좀 노하우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혼자 나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집 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집 하지 마라.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화물업계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막막할 거란 말이에요. 깝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 화물 지입 쪽으로 유입되는 건데, 근데 그 지입 회사가 조금 뭐 괜찮은 걸 떠나서 그냥 보편적인, 그냥 보통 그런 회사만 되더라도 그냥 저냥 어떻게든 버티고 괜찮을 건데, 그래 평범한 지입회사가 별로 없어요 요새는. 맨 어떻게든 뒤통수 깔라고 하는 업체들만 많아서 그게 좀 걱정이긴 걱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지입 사기가 막 성행하고 하니까 이 화물차 기사들끼리도 서로 등쳐먹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냥. 나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이게 사기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사기인 거지,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지, 면밀히 따지면 또 사기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지만, 당사자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후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후배도 차하고 자리하고 같이 팔고 나왔는데, 걔는 이제 그 화물을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았으니까 지입으로만 뭐 5년 6년을 했으니까
그래, 그리고 이 친구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물류회사를 끼고 한 게 아니라 회사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해서 그런 지입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 물류회사 지입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내 후배나 이제 내 지인들의 생각인 거고, 나의 입장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그 자리를 돈을 받고 파는 건 아니지 않냐. 내가 생각하는 입장은 그런 거고, 또 상대방 입장은 그겁니다. 후배 입장은 그거예요. 아니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다니는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4, 5년 동안 족빠지게 나는 노력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내가 지금 끌던 차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한테 판매하는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다. 그럼 또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 자리라는 게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그게 말이 되냐. 아무래도 돈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뭐 선배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 형도 뭐 사는 게, 제 아는 지인 뭐 사는 게 넉넉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1,000만원짜리 차를 한 3,000만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입장을 바꿔서 그걸 사서 들어오는 그 초보자분, 화물업계에 들어오는 그 초보자분의 입장에 대해서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화물차 운전한 적도 없고 짐을 어떻게 매는지도 모르고, 이제 뭐 선탑도 해줄 거고 코스도 다 알려주고 할 건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하고 자리값이 큰 거죠. 자리값이. 내 얘기는 이제 이렇게 주고 이게 돈으로 거래하는 게 이게 맞냐.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만,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예시는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좋은 예. 자리값에 대한 그 돈만 있는 거지, 어차피 그 제조회사랑 그 회사랑 다이렉트로 또 계약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지입 계약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물류회사가 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나 일하는 거나 이건 확실하죠. 노선이 막 지입회사 애들처럼 막 바뀌고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근은 그 공장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뭐 딴 데로 막 세고 막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물류회사들이 사기를 치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전빵인 건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기사 이제 거기서 일하는 화물차 서로 기사들끼리 이걸 판매하는 게 이게 옳은 거냐, 돈을 받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다 각자의 상대방이 각자마다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다 각자마다. 근데 그냥 저는 이거를 크게 봤을 때 이게 맞나 싶은 겁니다. 맞나 싶은. 근데 요게 심해지면 이제 뭐 선배나 후배는 아주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이게 잘못해서 삐딱선을 딱 타버리면 요게 이제 사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요새 워낙 불경기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연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경력이 있고 이런 입장에서만 제가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앞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당장 나와서 콜뛰기로 일하는 것도 막 두려운 겁니다. 그분들은 콜을 어떻게 잡을지도 모르고 전국의 각 지역 특성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농산물 시즌도 있고 그런 인맥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분들이 과연 뭐 시작을 해서 고정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이게 되겠나.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고 인맥도 늘리고 뭐가 돼야 이게 될 낀데 그래서 제가 앞서서 생각한 것들도 좀 앞서 생각한 거를 많이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깝깝하겠구나. 그리고 두렵겠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입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나마 제 주변에 있는 뭐 친구나 아니면 뭐 선후배나 이런 형님들은 뭐 저기 막 사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니죠. 명확하게 회사 한 곳에서만 일을 하니까. 그리고 제조업들이 약간 뭐 안 좋은 회사들도 아니고 탄탄한 회사들이고. 근데도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쓸쓸하다. 약간 쓸쓸하다. 이게 이제 또 돈이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 받아 처먹냐. 근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화물 쪽에 들어오고 싶은데 나는 능력이 안 돼서 고정짜리 집이 이제
지입자리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없지요. 그럼 뭔가를 지불해야 돼. 지불한다는 건 돈이죠. 그러면 그런 금액을 지불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제3자가 말 땐 좀 고가운 거죠.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 게 그 중고차를 사야 된다는 게 이제 차하고 자리하고 같이 넘기는 거니까. 근데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거기서 일한다고 해서 큰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간신히 밥만 먹고 사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화무 이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능력 안 돼서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전 회사 생활도 오래 했고 조직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놈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이쪽에 더 쉽게 적응을 더 빨리 하고 화물없게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초보자 그냥 화물을 이쪽으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가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다른 업종도 쉽지는 않죠. 그 중에 이제 이 운수업, 화물 쪽으로 이제 이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말 그대로 뭐 맨몸으로 그냥 해먹을 거 없나 하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만세를 부르죠. 차는 캐피탈로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 잠이 확 깨네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이 화물로 돈을 벌려면 정말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됩니다. 저도 2010년도부터 했지만 화물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장시간 일을 하지 않으면 매출이 올라오질 않아요. 오늘은 그냥 주저리 떠들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잠이 깼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트럭커였습니다.